1924년 6월 21일 밤, 버크 하디슨이 운전하고 있는 차가 막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제임스타운 다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앞이 잘 안 보이네. 저게 뭐지? 다리 한가운데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버크는 여자 혼자 늦은 밤 다리 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됐고 천천히 그 여자 쪽으로 차를 이동시켰다. 그러자 한 젊은 여자가 버크의 차 쪽으로 다가왔고 버크는 창문을 내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태워줄까요? 어디까지 가요? 하이포인트 쪽이요. 잘 됐네요. 나도 그쪽으로 갔는데. 타세요. 고맙습니다. 얼마 뒤 여자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집 앞에 세워주세요. 네, 저 집이에요. 잠시만요. 자, 이제 내리세요. 여자는 말없이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이거 뭐야? 버크의 조수석에는 여자가 목에 둘렀던 스카프가 남겨져 있었고 창문을 내려 여자를 불렀다. 저기요, 아가씨! 스카프 두고 내렸어요! 하지만 여자는 계속 집 쪽을 향해 가고 있었고 결국 버크는 차에서 내려 스카프를 직접 전해주기로 했다. 잠시 뒤 한 중년 여성이 뛰어와 버크의 손에서 스카프를 뺏듯이 가져갔다. 스카프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녀는 이내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애니, 애니, 불쌍한 내 새끼. 잠시 뒤 울음을 그친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이 스카프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제 딸 애니에게 제가 사준 스카프예요. 순간 버크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멍해졌다. 이후 버크의 이야기는 히치하이커 유령 이야기로 불리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히치하이커 유령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홍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자, 콩콩 박사님, 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슬픈 사연 이야기. 귀신 이야기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그래서 얼마나 자기 엄마에게 자신의 뭔가를 알리고 싶었으면 그 스카프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래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개연이 너무 감성적이시다. 으스스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가장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날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여자 명을 태웠는데 여자가 가자는 곳으로 갔어. 갔는데 그 여자가 차에서 내려서 사라졌고 자리를 보니까 스카프가 있어. 그래서 그걸 들고 갔는데 1년 전에 죽은 여자를. 죽은 여자야. 어쨌든 나한테 해를 끼친 건 없잖아요. 아니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인데. 저는 별로 무섭지 않네요. 저 솔직히 약간 제가 기대했던 바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 살인? 그렇죠. 뭐 죽여야 돼 이 여자가? 히치하이커 귀신을 태웠더니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 다음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버크는 괜찮아요. 아, 버튼 괜찮아요.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뭐 영화나 뭐 이런 귀신이 나오는 보통의 이야기들은 네. 그런 식으로 끝나니까 찝찝하게. 이게 버전에 따라서 여자로 바뀌는 것도 있고 정말 피를 흘리는 남자로 바뀌는 것도 있고 피를 흘리는 남자 버전은 뭐 사실은 좀 그건 좀 으스스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비 오는 혹은 안개 낀 날 손을 들고 있는 히치하이커 같은 사람을 보게 돼서 운전자는 일단 타세요라고 했고 이 사람이 탔는데 운전자는 뭐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저 안개가 안 보이는 곳까지 가달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고 쓱 이렇게 훑기 봤는데 빨간색 바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다 피였다는 거예요. 하반신이 다 피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에서 얘기는 끝나요. 거기서 끝났다고? 끝나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버전은 더 가면 이런 버전이 좀 있어요. 싱겁네요. 근데 그리고 피가 있어서 이제 겁에 질려서 아 내가 이제 히치하이커 유령을 태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딱 돌아보니까 없었다. 전체적으로 결말이 되게 좀 싱겁지? 예. 아 히치하이커 유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 싱겁다니까 화났네 유령이. 이런 일 생긴다고 했잖아. 특이한 일들이 생긴다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짜. 많이 놀랐네. 나 잠깐만. 이거 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첫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겪게 될 거라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께 부탁하세요. 같이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계님이 CC 안에 싱겁네 그러고 화났잖아. 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 자체는 좀 싱겁긴 하잖아요. 이게 뭐 결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싱겁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파괴력 있게 전파돼요. 미국, 영국을 위시한 미 대륙,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가고 또 남미까지 유사한 내러티브의 이야기들이 왜 그런 퍼져나가거든요. 걸까요? 그리고 일본, 한국 더 나가면 인도네시아에도 거의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도 있나요? 히치하이커가? 아프리카에도 히치하이커 유령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히치하이커 유령, The Vanishing 히치하이커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한 70년 이상 뭐 이어져 온 그러니까 도시괴담이죠. 일종의 도시괴담인데 사실 히치하이킹이라는 자체가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부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그렇게 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영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겁을 뭐 건드린 부분이라고 하면 로마 귀신이 미국의 히치하이커 귀신은 뭘 건드린 거긴 할까요? 맞죠? 건드렸죠. 뭘 건드린 거죠? 두 가지를 건드렸죠. 첫 번째는 이건 미국의 히치하이커 귀신 이야기가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도로 위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 혹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통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옛날에 트윈픽스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그 미드 인트로 장면이 되게 우울하게 낮은 음악이 깔리면서 굉장히 구불구불한 도로를 라이트만 이렇게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약간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가면 1시간만 가도 길어야 1시간? 하여튼 인적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인적 없이 긴 도로를 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그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뭐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위험성, 경고성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 아닐까? 위험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나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있다. 불안감이. 불안감.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소위 말하는 히치하이킹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예요. 맞다. 낯선 곳에서 네. 낯선 일을 태울 때는 조심해야 된다. 혹은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더 야박해지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히치하이킹이 필요한 사람을 안 태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이런 것 같아. 이 이야기 돌 때. 이런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많이 돌 때는 많이 태워줬죠, 오히려. 태워줬기 때문에 근데 히치하이킹의 문화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미국 문화의 일부였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근데 히치하이커 유령은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줬어요. 워낙 뭐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줬는데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속으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히치하이킹을 피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안 해주면 내가 굉장히 야박한 인간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히치하이커 유령이 있어. 히치하이커 살인마가 있어. 이러면 왠지 내가 안 해줘도
좀 덜미안한. 죄책감이 덜어지죠. 네, 아까 설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히치하이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히치하이킹 범죄 많았어요. 그리고 히치하이커가 살인마로 변한 사건들도 70년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연쇄살인마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히치하이킹 하다가 이제 사람을 죽인 경우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 히치하이커, 그다음에 히치하이커 유령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귀신 이야기로 통해요. 우리로 따진다면 빨간 마스크 귀신? 빨간 아세요? 마스크 알아요? 빨간 마스크가 어떤 빨간 마스크를 몰라요? 잠깐 조금만 들으면 또 알 수도 있어. 빨간 마스크가 뭐냐면 긴 머리에 바바리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오후 4시에서 한 7시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혼자 있는 아이를 보게 되면 빨간색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입은 귀까지 거의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이뻐 안 이뻐 하면 애가 겁에 질려서 뭐 이래요. 뭐 떨잖아요. 떨게 되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애 얼굴에 갖다 대면서 나 이뻐 안 이뻐라고 한 번 더 물어요. 근데 애가 이뻐요 라고 겁에 질려서 이뻐요 그러면 그래 너도 나처럼 해줄게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해서 입을 찢어요. 안 예뻐요 그러면 안 예쁘다고 하면서 입을 찢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입이 찢겨진 아이는 죽게 되는. 근데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등장한 도시괴담인데 아 일본 귀신이에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이야기가 한국으로 건너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빨간 마스크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이야기가 히치하이커 유령과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가 확산 재생산되거든요.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빨간 마스크 이야기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냐 하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예요. 인신매매가 그때 극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특히 어린 여학생들 인신매매하고 납치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늦게 다니면 빨간 마스크가 너를 해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애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빠른 귀가를 유도하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됐던 것처럼 그 히치하이커 유령 역시도 운전에 대한 그리고 히치하이킹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한 거죠. 실제로 히치하이킹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M6 도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로마 군대가 행진하는 걸 본 적도 없고 20명의 로마 군대 유령이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영국인들은 유럽인들에게는 그게 로마군이랑 징기스칸의 군대가 지나간다는 건 몰살을 의미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이거는 그것이 같이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작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로마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문화랑은 좀 안 맞죠. 근데 굉장히 드물게도 2000년대 들어와서 히치하이커 유령,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귀신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자유로 귀신이에요.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 황지화된 황지화된 히치하이커 귀신. 히치하이커 귀신과 자유로 귀신을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히치하이킹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도 사실 히치하이킹 문화가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히치하이킹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택시는 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유로 귀신만이 유일하게 히치하이킹의 컨셉이 적용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자유로 쪽을 오가면서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트하는 게 좀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자유로는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달리는 데이트 코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아우토.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싸움이 빈번해요. 연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빈번. 그러니까 뭐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야 너 내려! 라고 하면서 화난 여자는 내려버리고 자유로를 혼자 좀 걷는 연인과 싸우고 혼자 걷는 여성들이 좀 있었어요. 또 여자들은 좀 세워 이게 또 하잖아요, 그죠? 다 세워! 세워! 나 내릴래! 내려고 가다가 또 남자 좀 마음 약해지니까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기다렸다가 같이 또 태워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차가 와서 그 혼자 걷는 그 여자를 태워 가기도 하고 그렇게 데려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자유로는 왠지 히치하이킹이 가능한 곳이라는 인식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야? 그럼 자유로 귀신도, M6의 도로 귀신도, 그다음에 히치하이크 귀신도 다 그러면 도시괴담이야? 다 이렇게 단정 짓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도시괴담은 왜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도시괴담은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하지 못한 거죠. 도시괴담은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의 동의로가 아니에요. 물론 자유로 귀신 때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착시, 환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착시와 환시를 일으켰다라고 단정짓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자연적 현상은 뭐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등이 떨어지는 저것도 우연이라면 우연이 될 수 있겠지만 초자연적 현상이라면 초자연적 현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모든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괴담이나 미스테리 컨텐츠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뻥이야, 허구야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의 장르 문화로서 서브컬처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죽여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괴담이라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존재할 수 있는 유령들에 대한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거는 미스테리다. 네, 없다를 미스테리죠. 단정질 수는 없지만 네. 미스테리다. 네, 미스테리다. 자, 여러분,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미스테리로 비교해 가면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뿅.